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 뉴델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우리 조전혁 교수님, 의원님, 위원장님 뭐 어느 쪽이든 을 모시고 시도 좋습니다. 예. 아 CEO? 시도 좋습니다. 아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시 아저씨도 좋고요. 예, 서울시 교육감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저희 뉴델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송원 기자를 같이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송원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송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예, 날카롭게 우리 우리 조 후보님을 한번 몰아붙여 주시죠. 예, 그러면 한번 몰아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긴장 많이 하시고요. 네. 자, 그러나 이제 뭐 긴장도 풀 겸 우리 후보자님의 그 기자와 자기가 더 하는 것 같아. 제가 이 첫 방송이라 가지고 오늘 머리 올리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아 몰랐다. 그 긴장도 풀 겸 네. 우리 후보자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좀 부각시키는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 우리 후보님 배우자분하고 초등학교 동창 관계라고 이제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이 좀 되게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동창도 그냥 동창이 아니고 같은 반이었어요. 아, 예, 같은 반이었고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이 섞인 사람처럼 생겼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깡마르고 새카맣고 네. 눈 동그랗고. 아 이국적 외모. 네. 아. 우리 그때 사실 속된 말로 아이노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 예. 그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예, 예. 뭐 설명 약간, 좀 해주세요. 예, 약간 모르시는 혼혈 예. 같은 이제 예. 외모를 갖다 가졌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취향이 특이했나 봐요. 그러시군요. 저거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같은 반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 학교 전교 회장 선거를 갖다 나갔습니다. 그때 전교 지도위원회라 그랬는데요. 같은 반이니까 그때부터 선거 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정치화 되셨네. 각 반마다 이제 네.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정견 발표를 갖다 하는데 그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반에 조선혁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제 나가지고 이제 그때 마이크도 없었고 그냥 육성으로 반에서 이제 뭐 하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쑥부라 했죠.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있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그 구라에 동력자가 되어줬었는데 벌써 뭐 5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가 대책 본부장인데 지금도 선거 대책 본부장이네. 지금 뭐 거의 선거에는 관련하지 않고. 지금은 저는 웬만하면은 제 아내한테 그 선거에 참전하지 말라고 제가. 아니 근데 제가 봐야 되는 참전이 아니라 뜯어 말릴 것 같은데 그거 어느 부인이 그 선거 나가고. 예. 또 선거 나가서 의원 됐는데 사고 치고 재산 말아먹고 그런 남편 좋아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쳐도 아직도 믿어주고요. 예. 오늘도 나오는데 궁둥이 톡톡 때려주면서 오늘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갖다 가지라고 이제 소위 뭐 영어로 얘기하면 블레싱이죠. 블레싱을 갖다 해주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밖에서 일을 갖다 하는데 거의 뭘 갖다 만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무한 긍정에 무한 믿어주는 하여튼 그런 아내를 갖다 만난 거는 제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희한하게 공천이 됐었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정말 이제 국회의원 할 생각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2008년인가요? 2008년이네요. 그 한나라당 공천 신청 마감 이틀 앞두고 저한테 이제 안상수 시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상수 시장님이 그때 제가 인천대학교 교수할 시절이니까 안 시장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잘 알았지만 무슨 정치적 동지 관계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 정치할 준비도 안 됐고 생각도 없었는데 안 시장님이 저한테 조 교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은 무조건 도와준다고 그래요. 네. 그 도와드리죠.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출마 좀 해달래요. 인천 남동구를 갖다 콕 집어가지고
예? 그 전혀 준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네.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아내가 딱 두 개를 갖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공천 주는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공천 주겠지. 뭐 공천도 자신이 없는데 그 나한테 그 도와달라 그러면서 출마해 달라는 게 그 미친 사람이지. 응? 그건 아마 안 주겠나. 뭐 이래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돈 많이 든다는데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요즘 다 뭐 후원금 받아가지고 하더라. 내가 여태까지 뭐 그렇게 그 째째하게 안 살았으니까 친구들도 도와주고 뭐 선후배들도 안 도와주겠나. 그뭐한 1억 몇천 든다 그러던데 그 정도 안 되겠나. 내가 인생 그래 안 살았다. 당신 알아서 사세요 그래요. 그때도 반대 안 했어요. 네. 예. 뭐 이 정도면 재밌는 스토리인가요?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동창이셨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중고 대학교 때는 뭐 이제 반창이나 뭐 이런 거 핑계 삼아서 이제 그 계속 봤죠. 성장 과정을 쭉 봤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내를 갖다 이제 봐가지고 예. 쭉 성장 과정을 갖다 보고 만나고. 근데 고1 때 사실은 제가 좀 연애 감정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연애하자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남 이성 교제 뭐 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터부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살짝 이제 제 아내 가슴에 불이 붙긴 붙었나 봐요. 뭐 그래 그 이후로도 뭐 친구를 만나다 대학 들어와가지고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갖다 만났죠. 거의 수업을 갖다 안 들었어요. 어이고.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요. 또 그런 또. 제일 억울한 건 한 번도 미팅을 갖다 못 해봤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성분은 한 번도 안 만나 보셨던 거 아니에요? 뭐 교제라던가. 그럴 텐데. 네. 뭐 만났어도 얘기하시겠나. 후회는 없으십니까? 근데 그게 살다 보니까 야 그런 게 없었던 게 더 낫겠다. 그 골치 아픈 인연이잖아요. 네네. 예. 하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역시 굉장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이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배우자분께서 우리 그 조 후보님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믿고 맡기시는 그런 스타일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없기야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뭐 그 내색을 갖다 안 하고 용기를 갖다 주고 정말 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뭐 여자들 이렇게 징징거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제 아내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징징거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뭐 이게 또 성장 과정이 되게 뭐 그냥 중산층에서 네네. 그냥 사랑받고 다 태어난 가정이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식 취향도 똑같고 부부간의 음식 취향 다른 데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취미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하고 거의 뭐 지금 보면 제 아내하고 만난 지가 거의 한 5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는 지금 37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하여튼 제 아내가 항상 제 옆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트랙을 다 알고 있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조 후보님께서 선거에 나시게 되면은 네. 그 재산이 이제 선거 공보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듣자 하니까 이제 그 재산이 마이너스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얼마예요? 예?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재산이요. 그걸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마이너스 4억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어떤 편법을 갖다 쓰는가 하면은 이제 제 딸들이 이제 둘 다 시집을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저기 우리 큰애가 꽤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예요. 걔는 뭐 이 벤처 그 회사에 다니는데 이 스탁옵션을 갖다 그게 좀 뛰었어요. 같이 붙이면 플러스로 나옵니다. 가족 전체가. 근데 거기에 뭐 시집 갔으니까. 예? 시집 안 갔다니까요. 안 갔어요? 시집 갔으면 이렇게 그렇지, 별 독립이지. 독립 가구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얘가 이제 저기 가구를 갖다 달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살아요? 이게 완전히 캥거루예요. 같이 따님을 모시고 사시는구만. 그러니까 얘들이 저거 독립한다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설금설금 기회 돌아와죠. 아, 집에 들어오면 뭐 밥 다 해주죠. 뭐 음. 지 애미가 빨래 다 해주죠. 뭐 그러니까 가끔씩 지 애미가 이제 신경질 나면은 야 이년들아 너희들 좀 다 나가라. 그러죠.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그놈의 그 정교조 명단 공개 때문에 손해배상 얼마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배상액이? 배상액이 그 당시에 이제 8천 몇백 명이 했으니까 예, 1인당 10만 원씩 하면은 예. 8억 뭐 7천인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예, 평생 예. 교수한 사람이 뭐 예, 했겠습니까? 그때 예. 이제 그걸 못 갚았죠. 예. 2년간은 2년간은 이제 세비 전액을 갖다 얘들이 다 예. 차압을 갖다 해가지고 가고. 네. 근데 그걸 갖다 못 갚고 있으니까 이게 그 법원 벌금이 예. 지연이자 붙어서. 그거 완전 고리대금 예, 이었네요. 예, 연리 20%. 예. 그래서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이제 16억까지 늘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얼마? 정규조합은 해결됐는데 그게 모조리 제 개인 빚이 된 거죠. 아. 예. 개인 채무가 돼 있습니다. 어. 뭐 일부 갚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여튼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죽기 전에 하여튼 그 빚에 뭐 저기 20% 30%뭐 반이라도 좀 갚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 그렇게 교수직을 때려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영예로울 줄 알았더니 영예는 있었습니다 저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문제는 제 손익이 마이너스의 손익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을 억만금을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서 부정부패해서 싸놓는다는 거 그런 측면이 아니라 네. 아니 있던 재산도 없고 빚을 떠안 증인이 배우자께서 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쓸모가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때 그 검토를 안 하셨어요? 정교조 명단 공개를 했을 적에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정치적 고려를 했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정교조라는 저 막강한 집단한테 부딪히는 것 아니다. 정교조는 저기 종교 집단 비슷하잖아요. 네. 정치에 그런데 그 이 룰 중에 하나가 절대 종교 집단하고 그 격돌을 하지 말라는 게 그 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그 누군가요? 마포의 그 정청래 네. 예. 불교건들이 다 완전히 뭐 세됐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교조가 막강한 종교 집단에 버금가는 그런 집단인데 저기 부딪히면은 결코 하여튼 뭐 선거에도 이롭지 못하고 이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저보고 공개하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양심을 갖다 걸고 이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무슨 뭐 저기 이제 형사 내지는 민사가 무서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네. 네. 면책 특권 뒤에서 이제 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뭐 부딪힐 때는 다 걸고 부딪히는 게 나는 맞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저기 이 페미니즘 영향인지 사내답게 뭐 이런 소리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내답게 부딪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 앞으로. 그러면 그때 그 명단 공개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상 공개가 아니고 별도 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셨군요. 홈페이지 난리 났죠. 예. 공개하자마자 예. 5분 만에 다운이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서버를 바꿨습니다. 예. 초대형 저기 게임 회사들이 쓰는 예. 서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걸로 바꿨는데 동접자가 뭐 저기 한 7, 8만 명이 막 몰리고 전체 뭐 이 명단 다운 받아간 사람들이 거의 한 700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관심이 그럼 뜨거웠죠. 그렇게 많이 몰렸다는 의미는 그 국민들이 그만큼 일반 관심이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정교조인지 아닌지를 찾아보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나를 갖다 가르쳤던 선생님이 정교조였네. 정교조냐 교총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또 보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접속해서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정교조 명단 공개의 공과를 한번 스스로 자평해 봐 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그 사건으로 그 전교조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은 그 당시에 이제 높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훅 꺾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교조 선생들에 대한 압박들이 좀 들어갔죠. 막 편지 쓰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하여튼 1년 반 만에 네. 1년 반 만에 전교조가 그당 제가 공개했을 때 한 6만 5천 명이었는데 2만 명 가량이 이 탈퇴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주장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저는 뭐 한 16억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은 전교조한테 이제 뺏겼는데 그 뭐 손가락 끝에 상처 정도 났다고 생각하면은 전교조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또 받은 게 이런 거죠. 전교조가 한 해 30만 원 정도 1인당 회비가 예 조합비를 네, 냅니다. 조합비 내는데 2만 명이면은 60억. 네. 그래도 거의 한 1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네, 600억. 네. 장기적으로 네. 긴 피해가 이제 네. 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래도 기분 좋은 게 네. 중도 보수 뭐 후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도 전교조를 갖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반전교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게 친전교조 또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 하에서 네.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전교조 교육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이제 실체를 갖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문제를 갖다 지적을 갖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 체감을 갖다 못하다가 제가 뭐 전교조에 대한 경고는 그 이미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를 그건 뭐 잘 아실 네, 예. 거잖아요. 시민단체를 하면서 이제 전교조 교육의 문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파도 하고 뭐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제시하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급격히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학부모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많고 호응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교조 교사 수가 지금 10개가 되나요? 쉽게 안 되는데요.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요, 저는. 예,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 요즘은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잘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계속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개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이제 한 4만 5천 원으로 떨어졌을 거라니까. 네, 네. 지금 추산을 하기로는 네. 3만 명대 초반 정도라고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교원단체 TO 2개를 갖다 줘요. 네. 하나는 교총이 제일 크니까 그건 예. 당연히 이제 교총 TO고 이제 이 하나 TO가 있는데 요새 새로 만든 또 제3교사노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아세요? 예. 송 기자? 전국 교사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전교조 말고. 전교조 말고. 예.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젊은 40대 이제 교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만들어졌는데 예. 서로 이제 제2 노조라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 조합은 숫자를 갖다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못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명칭으로 말하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교조죠. 예. 그두 번째는 이름이 전국 뭐 교사노조 교사 뭐 이런 예, 거야. 예, 예. 어쨌든 뭐 제2전교조예요. 그럼 그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전교조가 NL이라면은 네. 그 단체는 PD에 가깝다는 아. 얘기가 조금 마일드하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따지면은 네. 통진당과 지금 예. 저기 더불어민주당 아니요 그 심상정 정의당. 네. 정의당계 예. 그 차이 정도. 그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로 지금 그 명단수를 못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국가교육위원회의 그 자리를 할 때 숫자로 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언젠간 공개되겠네요. 아까 뭐 저기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차원인데 네.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걱정거리가 또 생겼네요. 자녀들 선생님이
전교조인지 제2전교조인지 아니, 정의당인지 그런데 통진당인지 저는 이 부분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과격한 그 공산사회주의 정당들이 다 몰락을 하고 사민주의로 넘어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인정을 갖다 하는 뭐 저기 그잖아요. 유럽의 사민주의는 예. 나는 그 정도는 뭐 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사의 그 복지, 네. 권익 뭐 이런 걸 차원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정교조합 갖고 뭐라는 거는 교육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때 그 정교조 명단을 까실 때 정교조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교조의 문제점을 한번 조목조목 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규조 실체를 갖다 사실 잘 몰라요. 처음에 이제 나올 때 뭐 존재 안 받겠다, 뭐 애들 저기 절대 때리지 않겠다, 뭐 이러니까 다 좋아했죠. 거기에 이제 훅 했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정규조가 이제 표면으로 내세운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보이기 위한 그 보여주기고요. 실제로는 내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걔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파성, 정치성이 문제죠.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단체의 창립 취지문이라든지 뭐 그 규약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읽어보잖아요. 국민들은 안 읽어봐요. 네. 근데 그걸 갖다 꼼꼼히 읽어보면은 정교조는 기본적으로 출범할 때부터 정치 단체로 출범했다 했고요. 교육을 갖다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리로 만들기 위한 소위 그람스의 진지전의 네. 측면에서 네. 이게 출발을 네. 한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정규조 참교육 그러면은 원래 하여튼 이 좌파들은 용어 혼란 그 전술 갖다 쓰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사장님한테 대해서 저분 참 참된 분이다 그러면 진실되고 바른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의 반대말이 뭔가요? 거짓이죠. 네. 그러니까 정교조의 참교육은 그거의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논리학에 따지면 대위라 그러나요? 예. 하여튼 대비되는 허위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허위의 교육을 타고 있다. 어떤 허위의 교육을 타고 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잠시 해방됐지만은 이후에 미제 강점기로 들어왔다. 예. 식민지다. 그런데 이 나라의 빌어먹을 교육은 식민지의 복속을 갖다 하고 추종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교육을 갖다 하고 있다. 이거 허위의 교육이다. 우린 참교육하겠다. 미제 식민지를 갖다 사도하자. 뭐 이런 노래 이제 여전히 미국은 제국주의고.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한민국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갖다 했어야 될 나라인데 저 빌어먹을 이승만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이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갖다 했다. 그 바람에 자본이 노동을 갖다 착취하고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갖다 억압하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공화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걸게 해라. 아이들한테 노동인권 교육을 갖다 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조의 참교육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좌파들의 용어에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들 뭐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못 기울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이 실제로 시작되고 친정교조 또는 정교조 출신 교육감의 비호화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놈들이 이야기를 하는 참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반대를 갖다 하고요. 정교조 이 진영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혁신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조 후보님 공약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공약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가 하나는 사실 10가지 더 있습니다. 예.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력 신장. 그다음에 특이하게 또 학부모 의회라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셨어요. 이 공약 부분 설명 좀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교육시민단체를 갖다 할 때 그게 아마 2006년 뭐 그 정도인가 됐을 겁니다. 근데 박승옥 변호사라는 분이 우리 그룹에 이제 같이 이제 그 활동하는 활동가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학부모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그 써주셨어요. 법률가 입장에서. 근데 조금 어렵게 쓰셨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좀 우리 학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리라이트를 갖다 했습니다. 좀 간단히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6년인가 뭐 그 정도에 우리 단체 이름으로 학부모 권리 선언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갖다 했는데 역시 그때도 이제 뭐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크게 없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좀 묻히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학부모라고 그러면 단순히 교육 수요자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는 아이를 갖다 낳아서 기르고 세금을 갖다 내가지고 공교육 시스템을 갖다 만들고 또 교사를 고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갖다 제공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공급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고 관련된 주권은 오롯이 학부모한테 있다는 게 그 학부모 권리선언의 주된 내용이고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예,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학부모의 의견은 굉장히 묻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그냥 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그 받는 교육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있더라도 제대로 그 불만을 갖다 이제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무슨 뭐 애 맡긴 죄인처럼 오히려 절절매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권리선언에서 그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학부모 친화적인 교육을 갖다 하겠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정책을 갖다 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로 이 학부모 의회를 두겠다. 그것도 상설기구로. 그러니까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 의회. 예. 그러니까 학교 단위마다 다 세우는 건 아니고죠. 네. 그래서 그 학부모 의견들을 갖다가 충실히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 이 교육 정책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럼 학부모 의원은 어떤 식으로 선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학부모 단체 활동을 갖다 하는 분들, 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그 학부모 활동을 갖다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지역별, 계층별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골고루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제 편부모 학부모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어떤 경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키우는 조선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부모는 공교육이 싫어가지고 대안학교에 그 아이들 갖다 보낸 학부모들도 있을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부모들의 소리를 갖다 다 듣고 그것을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교육감에 나는 그건 책무라고 생각을 다 하고 그 공약을 갖다 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비 걱정 없는. 네, 사실은 사교육비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제가 경제학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정규 시장이 작동을 갖다 못하면은 항상 암시장이 발효를 갖다 하는 것이죠. 이게 사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라는 정규 시장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시장이라는 사교육 시장이 생겼는데 여태까지 이제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이 암시장을 갖다 타겟으로 자꾸 뭐라 그러죠? 이 정책을 갖다 펴요. 규제 위주로. 예. 근데 그걸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게 절대 안 풀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 봐봐요. 이 배급 체제가 엉망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부 다 장마당이라는 암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또는
김정일이가 이 암시장이라는 장마당을 갖다 없애버리면 북한 경제는 벌써 붕괴되고 폭동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흉악한 김정은이 그 김정일이도 장마당을 갖다 못 없앴어요. 그런데 우리 당국자들은 어이없이 이걸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갖다 쓰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맡고 있는 정책 당국자는 어떻게 하면 교육의 정규 시장인 공교육 시스템을 갖다 건전하게 만들고 제대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게 하고 또 제대로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를 갖다 잘 정비를 갖다 하면은 사교육이라는 암시장은 없어지든지 아니면 줄어든지 절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그런 그 교육 시스템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제대로 아이들 개별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정말 친절한 교육 서비스,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갖다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거는 그냥 그러면 전부 말뿐이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할래? 라는 게 요즘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이 정부 들어서고 친정교조 그러고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그 이 지역에서는 시험을 갖다 악으로 규정을 갖다 해요. 그 평가를 갖다 안 합니다. 특히 또 이제 그 이 전국 수준의 학업성 지도 평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매년 모든 학생들이 다 쳤거든요. 지금은 그냥 샘플. 예. 몇 명만 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부활해야 된다. 그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도 수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을 갖다 해야지 뭐가 평가가 되고 평가가 돼야지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뭐 유명한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루커가 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 정책 당국자라면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정해야지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돼야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비단 다른 행정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교육에서는 특히 그게 이제 그 기제가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거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소위 인공지능 기술이 놀라울 만큼 발달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서너 문제, 너댓 문제만 가지고도 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레벨을 갖다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옛날에 뭐 앉아가지고 시험지 가지고 하는 그 지필 테스트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핸드폰에서 대답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서 몇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똑똑하게 하나의 레벨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아이의 레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게 쭉 자료가 축적이 되면은 얘가 이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또 아이들 레벨이 떨어질 경우에는 선생님이 왜 떨어지는지를 갖다 관심 있게 관찰을 갖다 해가지고 또 치료를 갖다 해주고 선생님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교육 닥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시스템을 갖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정교조 초기에 학생들이 열광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에서 열광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 시험도 안 보게 하고 성적도 안 매기고 서열을 안 매기고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지나니까 학부모들은 그걸 또 원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런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성적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건데 네.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니 저는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국영수로 대표되는 수능 과목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정말.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그거는 전부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의 이야기고 다만 이제 그게 일단 성실도의 한 네. 측면 정도는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는 학교들이 좀 다양해져야 돼요. 예. 근데 나는 항상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아이는 공부는 못 하는데 뭐 저기 미술은 잘해요. 우리 아이는 공부는 못 하는데 음악은 잘해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네, 네. 난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성질이 나요. 네. 왜 음악은 공부가 아니고 왜 미술은 공부가 아닌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술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음악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네,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뇌에는 다양성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네. 굿 포인트입니다. 네. 아주. 예. 우리 저는 뭐 이제 자녀들이 다 지금 뭐 성장해서 손주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자녀가 있죠, 우리 손 기자는. 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아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좀 이거를 서울시 교육감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이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다행히 이제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돌봄 뽑기 잘했네. 경쟁률 4대1을 뚫었습니다. 네. 그 사립초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제 학교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애를 데리고 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저희 애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공립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낮 12시만 되면 부모님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 맞아요. 12시만 되면 애들이 다 학교를 시켜버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12시부터 애를 계속 케어를 하던가 아니면 얘네는 당연히 학원을 전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을 빨리 학교를 시키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 공립을 탓하기 전에 이제 사립은 왜 그러면 서비스가 그렇게 나으냐 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립은 선택을 갖다 받았거든요. 선택을 받았다. 예. 공립은 사회주의식 백업 시스템이고, 예. 예. 사립에 그렇죠.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갖다 한 거고요. 사립의 입장에서는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이제 그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큰 문제가 사회주의식 백업 시스템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립에서는 사실은 교육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무슨 서당이나 뭐 저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 서비스잖아요. 예, 그 선생님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만족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관료화가 돼 있어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일 외에는 끝. 수업에서 칠판 앞에 수업하는 거 외에는 끝.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교사가 보육 업무까지 돌봄 업무까지 다 맡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립학교 시스템은 제가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공약도 내놨는데 결국은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이죠. 예, 아프리카 속담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 지자체, 그 사회단체 필요하다 그러면 종교단체들이 학교 시설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좀 돌봄을 갖다 좀 시스템화하고요. 거기에도 필요한 예산을 갖다 충분히 지원해가지고 돌봄의 질을 갖다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 갖다 참여하게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도의 인력을 뽑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애프터 스쿨이 될 경우에는 애프터 스쿨은 애프터 스쿨 갖다 맞는 전담 조직이 지역에서 따로 꾸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서울시의 예산도 들어가고 교육청의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종교 시민단체 같은 데서 또 이 자선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기부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해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갖다 공동 양육하고 공동 교육을 갖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보면은 그 공립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이라는 게 아이들을 갖다가 교실 안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 감시하는 그런 정도의 이건 돌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용 그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그거는 정말 이게 비교육적이고요. 예. 그 아이들의 정서나 아니면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돌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돌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고 안 나게만 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강제로 이 접다른 방에 이제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이제 학교나 아니면 돌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갖다 강조하는 것도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책임이라고 하시면 어느 뭐 살짝 좀 다쳤다고 해가지고 그랬다 네. 뭐 저기 그걸 전부 다 하여튼 돌봄 기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기 그 이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장을 갖다 문책을 갖다 하고, 사실 그 뭐 제가 보면요 독일의 숲유치원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은 애들 그냥 뭐 저기 산에 올려놔 놓고 진흙탕 뛰어다니고 뭐 하다가 저기 애들 넘어지면은 돌불에 걸려가지고 뭐 저기 상처도 나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독일 부모들이 이렇게 문제를 갖다 삼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다. 아이들이 좀 까이면서도 배운 거고, 아 이런 데서 조심히 다녀야 되구나 하는 걸 그 스스로 또 체득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뭐 아이들 갖다 돌봄의 우산, 굉장히 안전한 우산 속에 넣어가지고 스크래치 하나라도 나면 안 된다. 이런 식은 저는 아이들 성장 발달에도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학부모들이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 좀 모험적으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들은 좀 모험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라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얘는 또 너무 이게 별난 애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캄다운 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애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선택 가능하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감 된다 그러면은 교육감 권한 하에서 이 자율성을 갖다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선거 시기에는 보통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공약을 이제 많이 내놓으시고 하시는데, 네. 그 우리 교사들 차원의 교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공약이라든가 이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치다 보면은 그 현직 교사분들이 그 당국에 좀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교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많은 부분이 과도한 행정 업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좀 시스템을 갖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다 많이 제기를 갖다 하시니까 제가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사들 뭐 저기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는 게 몇몇 선생님들한테만 이게 몰려서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교사들이 정말 그렇게 행정 업무가 많고 또 그런지는 직무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좀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데이터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게 맞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됐든 학교 폭력 실태가 됐든 아니면 급식 만족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저는 수시로 이제 조사해가지고 실태를 갖다 제대로 파악을 갖다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 통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그걸 통해가지고 과학적인 행정을 갖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진단이 제대로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정말 이게 이 4차 산업 이 기술혁명이 그런 것들을 행정 비용을 갖다 굉장히 세이브를 갖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 구하고 행정 시스템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조금 포커스를 바꿔서 자 지금 전교조 교육감이 서울에서만 지금 몇 년째인가요? 그러니까 12년 중에 광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12년 중에 잠시 네. 문영린 교육감이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돼서 그렇죠. 예. 1년 반 정도로 갖다 빼면은 예. 11년 반 정도로 갖다 했죠. 예. 지금 서울시에서 전교조 교육감이 탄생해가지고 네.
가장 생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뭐 NLPD의 사회관, 역사관 뭐 이것들이 과거에는 시시하면서 이제 이 교육 현장에 네. 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게 민주 시민 교육, 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 네, 그리고 이 평화 교육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이제 저기 그 NLPD의 세계관, 역사관 그걸 갖다 아예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교육감 인정 도서라는 네, 걸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하다가 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 지금 국가에서 네.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저기 민주시민 교육 강화하고 무슨 경제 교육은 빼고 뭐 애들 이 정규 수업 과목들은 105시간인가 갖다 감소시키고 오히려 그런 것들 갖다 더 강화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좌파들의 전술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문화막시즘의 진지즘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진지를 갖다 해가지고 야 이제 전국에 15개 뭐 14개 쪽에 진지들이 이미 다 구축됐어. 그럼 전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거야. 좀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총력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이게 정교조식 또는 좌파 교육 세력에 하는 걸 갖다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대안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도 소위 운동권적 시민을 갖다 기르는 걸 갖다 그들의 민주시민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좌파들은 항상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어를 갖다가 저기 혼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좋은 용어를 내세우되 뜻은 완전히 다른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노동인권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한테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난 예?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뭐 노동인권을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요즘 아이들 네. 뭐죠? 어디서 아르바이트 이제 할 경우에 예, 알바할 때. 알바할 때 예. 일어나는 일들이 다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책임 없이 저기 하고 며칠 저기 했다가 네. 쉬고 나중에 이제 저 뭐죠? 실업수당 타 먹고 그냥 예. 놀고 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런 자세를 갖다 가르치나 봐요. 그 노동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초식동물 양성을 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민주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민주시민 교육은 이럴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이제 규정한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잘 체화하는 것이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부분을 갖다 잘 습득하고 체화해서 자기 몸에 이제 실생활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이 자유민주공화국의 공동체 국민이 되고 또 그러고 이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되 또 의무를 갖다 충실히 이행을 하고 이게 바로 민주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헌법 교육을 갖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아주 찬성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 공이 그 수준에 맞는 헌법 교육을 갖다 하겠다. 그걸 차라리 서울시 교육감의 인정 도서로 만들고 그 교육을 갖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교육감 중에 전교조 교육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5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도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4명이라 하기도 하고 15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이 다 전교조 교육 그 독재의 치하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조 의원이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는 이를테면은 그 친문재인 친이재명의 표를 던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애들 교육은
나는 못 맡겨. 맞습니다. 이런 그 가치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아니 맞지? 심지어 그 지금 조혜영 교육감도 네. 지 자식들은 다 저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사고 얘기를 통 하려고 먹고 그래요.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이거 진짜 내로남불 죽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예. 이 조국이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곳곳에 조국이가 많거든요. 내로남불이 전형적인 것들 아니에요. 네. 자기 그 동국대 강정규 교수는 평양 가가지고 위대한 그 김일성 추천하면서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어디 사는지 알아요? 어디 살아요? 타워 팰리스 살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강남 좌파의 내로남불의 전형들인데 다 알면서도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얻은 표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박선영 후보하고 조영달 후보가 합친 표를 합치면 60%가 좀 넘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좌파는 한 명 딱 단일화돼서 나오고 사실관데 이게 그 나는 언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잘못이 있죠? 좌파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파라고 해요. 네. 보수 후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 후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보수적 가치관에 안 맞는 행동을 갖다 하고 안 맞는 생각을 갖다 갖고 있어도 저쪽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저기 보수 후보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야, 난 이것도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저쪽 가서 있어야 되는데 다 이쪽으로 밀려와요. 그러니까 뭐 저기 좌파는 단결하고 우파는 분열됐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현실이 그러니까 네, 네. 그걸 이제 돌파를 다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당장 초반에는 그 교취협, 네, 예, 교취협이 주도하는 보수 우파 교육감 단일화에 5분이 모이셨다가 제가 듣기로는 손 기자 맞죠? 네, 한 명이 조영달 후보가 박차고 나가서 지금 4분이 이제 단일화를 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상태로 가가지고 박선영 후보님, 우리 조전영 후보님하고 다른 4분 중에서 누구 한 분이 단일화되고 그다음에 조영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고 나서고 저쪽에 조희연 후보 나서면 지난번 선거의 재판꼴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또 조희연이 일을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입니다. 무슨 묘안이 없어요. 제가 말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그나마 하나 좀 희망이 있는 게 네. 역대 이렇게 지금 저기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현장을 또 다녀보면은 예. 이제 국민들도 예.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송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4년 지금- 전이나 8년 전에 비해가지고. 지금 교추협에서 선거인단 모집한 인원 수만 해가지고 30만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중복된 거, 아, 네네. 그리고 뭐 011, 017 빼고 나서는 28만 28만 얼마라고 몇천명 그러는데?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이제 반영을 갖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기가 높으면은 어떤 후보가 이제 보수 대표 선수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확실히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갖다 해요. 여태까지는 보면은 교육감 선거는 투표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이박이 나오면은 한 투표지는 김이박 손으로 돼 있고 한 투표지는 이박 김 손으로 돼 있고 한 투표지는 박 김이 아 손으로 돼 그래 있고 그게 랜덤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딱딱 3명이 나오면은 예. 3분지 1씩 이렇게 아, 인쇄를 갖다 해가지고 예. 1투표에서는 김이 박, 예. 2투표에서는 박이 김, 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안분 배분을 갖다 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름을 갖다 꼭 저기 기억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기호가 없군요, 그러니까. 기호가 없습니다. 네, 이게 네. 정당 선거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민주당 성향은 지금 같으면 1번. 예 제일 위에 있는 번호가 네. 없으니까 네.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찍고 나오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성향 같으면은 2번째 있는 사람 찍겠죠. 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정도의 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열기 같으면은 어느 후보가 대표 선수라는 것 같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이고 이탈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꽤 호되게 대가를 갖다 치를 것 같아. 이게 공식 선거운동 비용만 30
5, 6억 듭니다. 네. 그런데 사전 그 이 예비 후보 과정에서 돈 쓴 것들은 네. 그거는 이제 카운트가 안 돼요. 네. 네. 그건 이게 그 환급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5% 이상 받아야지 100% 이제 선거 공영제에 의해 가지고 네. 환급을 갖다 받는데 네. 15% 이하 받고 10% 이상 15% 같으면은 반 돌려받습니다. 반. 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35억 중에 반 돌려받으면 17억 돌려받는 네. 거죠. 예. 그럼 17억 날라가고 네. 뭐 사전 예비 후보 기간에 뭐 몇 억 썼다 그러면은 네. 한 20억 날라가는 네. 거예요. 네. 인생 말년에 20억 날려버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보다 십몇 년 전에 뭐 16억 날렸는데도 지금 죽겠거든요. 네. 그러고 10% 이하 받는 참사가 생긴다 그러면은 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갖다 해온 사람들, 정말 집이 부자인 사람들, 뭐 100억대 부자가 아니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영달 후보가 17% 정도 받았거든요. 네. 예. 그 100% 환급 다 받았는데 네.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15%는 힘들 것이다. 네. 잘못하면 10% 이하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영달 후보가 그 이 후보 단일화 진영에서 이탈 갖다 하셨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이 편지 형태로 네. 그분한테도 저기 그 이 카톡을 갖다 보내고 네. 언론한테도 이제 보냈어요. 네. 우려되는 부분에 네. 있어가지고 네. 나는 이분이 왜 저런 모험을 갖다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 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탈해가지고 혼자 독자 출마를 갖다 한다. 네.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네. 1도 없죠. 1도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조희연이 삼선을 갖다 했다. 네. 그러면 완전히 이분은 그 배신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무 활동을 갖다 못할 겁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이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양반이 지금 자기가 지금 최고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네. 교육 뭐 멘토라고 예, 얘기를 예, 해요. 뭐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예. 하여튼 뭐 멘토라고 합시다. 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사회 참여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네. 60년생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63세입니다. 아. 만으로 이제 61점 몇 세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기가 아마 그 이 사회 참여를 갖다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건데 앞으로 5년이 네.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제적 손실까지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이럴 것만 있고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제 왜 다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물 건너갔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보면은 제가 뭐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인센티브에 반응을 해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조영달 선생의 그 행동은 인센티브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인센티브 컴패터블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분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뭐 포기를 갖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 다른 방법을 갖다 모색하든지 출구 전략을 갖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 이거 관련해서 네. 그 지금 교취업이 하는 단일화의 그 방식이 네. 여론조사 60%, 네. 그다음에 아까 선출인단 40%. 28만 명 정도로 지금 대충 그 좁혀진 선출인단의 투표 40%를 네. 하는 걸로 네. 그 합의가 합의가 됐죠. 네.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고 선출인단을 갖다 구성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잡음. 그것도 미리 다 예상을 갖다 했던 문제입니다. 네, 네. 예상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타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지를 갖다가 네, 속이고 네. 선출인단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네. 우리가 다 이미 네. 합의 단계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다 됐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이 개인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 그러면은 인정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인정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정받을 때 귀하의 이 통신사는 어디입니까? 뭐 SK텔레콤, LGT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하고 그거 누르고 나면은 그 귀하의 핸드폰 번호 이제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주소를 갖다 이제 입력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건 교추협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이제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네. 것이죠. 그러면 맞으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인증번호가 넘으면은 인증번호를 갖다 다시 치고 네.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가 그렇죠. 일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하게 되면은 자기의 그 기록들이 이제 다 남게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미리 그 전에 이제 교추협에서 문자를 또 다시 안내 문자를 또 보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면은 그 지금 그 선출인단 그걸 갖다 탈퇴하시라 또는 투표를 갖다 포기하시라 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고 만약 잘못될 경우에는 업무 방해 등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갖다 하기로 했습니다. 예. 미리 다 그 이야기는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 후보들의 선의를 갖다 믿자.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선의를 갖다 믿자라고 우리는 신사입증을 갖다 한 거거든요. 신사입증을 갖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걸 갖다 가지고 이제 또 뭐 이 합의를 갖다 깨려고 하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하필이면 그게 제가 이제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해명을 갖다 드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이제 네. 좀 드리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 네. 그 제가 듣기로는 교추협이 만든 선거 선출인단이 7개의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네. 8개인가? 7개입니다. 7개. 그러니까 일단은 교추협에 참여한 교육 관련 단일화 단체 3개. 네. 3개가 각각 그 8개군요. 모집해 와서 그쪽에서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참가하신 후보님이 네 개가 있으니까 4개의 후보들이 또 선출인단을 모집해 와서 제출하면 7개가 되잖아요. 개인들이 플러스 개인들이 한 거. 플러스 그냥 어디 소출하지 않고 다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한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8개의 카테고리가 네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해서 40%를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소동이 있었던 제가 얘기를 듣고 전말을 좀 들어보니 우리 그 조전혁 후보께서 그 가세연 네. 가세연에 이제 오늘 같은 형식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출연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밑에 댓글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댓글에다가 선동글을 올렸더라고 보니까 이 저거를 하자. 뭐 서울시 있는 사람은 아니도 서울시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추천인단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막 이렇게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그래서 뭐 저것도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하는 날벼락인 게 네. 제가 그 댓글 갖다 보겠습니까? 그 가세연 출연하면요 앞에 이따만한 모니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 그 출연자는 이렇게 저 카메라 갖다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댓글들은 그 요쪽에 있는데 네, 네. 강용석, 김세희는 그 댓글들을 안 봐요. 예. 기본적으로. 예, 예. 예. 기본적으로 댓글들을 안 보고 예, 출연자는 가끔 이야기를 하고 이 양반 둘이서 쏠 경우가 많아요. 거기 그 스타일이 그렇죠. 예, 스타일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끄떡끄떡하고 같이 웃고 하면서 예. 뭐 이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가 뭐 그 댓글이 그런 게 달리는데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이 조전혁 후보로 몰아가자.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범법 행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올라온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거 보셨나요?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제 눈에는 안 보이고요. 네. 출연하는 사람이 그러고 거기는 한 번 하면 막 몇십만 명이 보거든요. 그렇죠. 몇만 명이. 예. 그러니까 댓글이 달려도 막 주룩주룩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 그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저 그 정도의 무슨 이 아이언맨 정도의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네. 이렇게 보면서 뭐 웃으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댓글까지 신경을 갖다 써가면서 할 정도로 노련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네. 뭐 그렇고 강용석, 김세희도 그 방송에서 분명히 네. 서울시민만 가능하다. 네. 서울시 거주자의 그 거주구를 갖다 써라. 네. 이걸 또 몇 번을 갖다 계속. 근데 그렇게 댓글 올린 사람이 누가 그렇게 올린 거예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댓글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도 댓글 있잖아요. 네. 그냥 저 이제 라이브 방송이 아니니까. 그런가요? 예, 예. 시청하는 시민들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마구.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의심하는 분들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조전혁 후보 캠프 진영에서 그걸 올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예, 수도 있겠죠. 그럴 예, 수도 예. 있는데, 야, 그건 정말 내가 제가 제 명예를 갖다 걸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말이에요. 사실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연을 갖다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전국에 제가 아마 형님하고 동생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야 우리 저기 부산에서도 올리고 뭐 인천에서도 올리고 뭐 제주도에서 올리고 할게 그래요. 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이제 사실 뭐 기독교 신자인데 10편의 기도까지 올리면서 나는 그 사악한 자들의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성공에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10편 기도문까지 올려가면서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옆에서 지켜본 우리 조 의원님 성품으로 봐서 조 의원님과 조 의원님 캠프에서 그런 걸 하라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할 분들이 아닌 건 제가 알아요. 아니 그러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후보 캠프에서 그걸 할 경우에는 후보는 정말 그런 형사적 책임을 갖다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책임을 갖다 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년에 말입니다. 그런 짓 해가지고 간판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제가 어디 간판 간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0억 줘도 저는 간판 하러 안 갑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박선영 후보께서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선출인단의 40%의 그 선출인단의 모집합에 그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또 의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100% 여론조사를 하자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분이 다 모여서 회의를 또 하셨다면서요.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저기 박선영 사석에서 누님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저보고 사과를 갖다 하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여튼 여태까지 이제 이 교추 회의 할 때 여러 번 하여튼 뭐 이게 깨질 위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뭐 그 중간에서 그 깨질 위험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는 알 것입니다. 초기부터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아실 거고요. 나는 이 단일화 이 추진체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중간에 중재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 논란의 당사자 된 거 아닙니까? 나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길래 저는 이 시스템을 갖다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난 사과한 게 뭐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박선영 의원께서 지적하는 게 틀린 주장도 아니고 저도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핸드폰 꺼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도 제 페이스북에 있을 건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논란이 벌어진 데 돼가지고 내가 사과한다. 논란의 당사자로서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가세연에 이제 포스팅을 하든지 가세연에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송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세연에 이제 커뮤니티 창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창에 이제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김세희가 이거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건 자기네들이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갖다 전부 무슨 범죄인 집단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에 자존심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러면은 가세연에 출연해서 내가 육성으로 그 부분을 갖다 내가 저기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요, 합의는 그러니까 합의는 그거죠. 이제 가세연
커뮤니티 창에 예.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은 예.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 예. 예. 말기를 요구한다. 네네. 이걸 갖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가세현에서는 네. 또 뭐 이게 우리 박선영 누님하고 가세현하고 또 뭐 언론이 있나 봐요. 하여튼 뭐 그건 제가 알 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부를 갖다 하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약속을 네. 한 것도 예,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그럼 방송에 출연해서 하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제 오후 일정이 굉장히 제가 사실 많았었는데 네, 네. 그 일정 다 없애버리고 예. 문제가 뭔가 하면 가세현이 지금 대구의 스튜디오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박 대통령 예, 생 예, 그 예. 저기 예. 그 사저 이제 예, 새로 예, 그 앞에 예. 그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내려가서 예. 서울 시민이 아닌 분들은 네. 서울 시민이 아닌 분들은 이번에 그 이 투표를 갖다 하지 말기를 네.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요. 네. 그걸 강조를 갖다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방송을 갖다 했지만 하여튼 이 자리를 갖다 빌어가지고 뉴데일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서울 시민이 아니면서 이제 그 선출인단에 들어 계신 분들은 절대 투표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그 투표의 정당성이 훼손되면은 이거 안 됩니다. 다른 투표가 이런 거 아이들 가르치는 이 교사들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꼼수는 안 쓰는 게 저희를 갖다 도와주는 것이고 정말 당당하게 좌파 교육감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선출인단에서 투표 참여하지 말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박선영 후보님은 지금 그런 그 후속 조치에서 지금은 철회를 하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럼 다 이제 그날 한 박선영 후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그저께 아무 적 없이 하여튼 그걸 갖다 이제 이유로 이제 100% 여론조사를 갖다 하면서 마치 단일화 대우에서 이탈할 것처럼 이 보도자료를 갖다 뿌려가지고 네네.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 다 놔버린 거죠. 네네. 다 놔버려가지고 나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예. 난감한데 7시에 이제 급히 이제 이 교체협 회의를 갖다 열었고 어제 7시? 그저께 7시. 예. 그저께 7시에 이제 예. 저녁 7시에 이제 네. 가까스로 열었고 예. 그때 이제 최명복 후보, 네. 박선영 후보 그리고 이대영 후보는 예. 대리인이 왔습니다. 예. 이제 네 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 있는 상황에서 박선영 후보께서 이제 저한테 사과를 갖다 요구하고 네. 그 커뮤니티 또는 뭐 저기 예,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하지 말라는 거 요구하겠다는 걸 갖다 이제 하고 나서 네. 그럼 다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서로 만세 부르고 네. 같이 예. 저녁 식사를 갖다 하러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교첩 간사는 이게 다 잘 봉합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자료 다 뿌려놓은 상태고 예.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박선영 의원님께서 예. 굉장히 노했어요. 예. 노한 게 뭔가 하면은 그 가세연의 커뮤니티 창을 갖다 보니까 예. 우리 김세희 대표가 예.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커뮤니티에다가 네. 아이고야. 네. 그런데 그게 예. 그 협의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세희 대표도 서울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 예. 하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보도된 걸 다 보고 예. 이 박선영 후보가 단일화 대회에서 이탈하구나라고 누구든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붕괴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올려놔서 네. 올리면서 박선영 후보를 갖다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걸 갖다 올린 거예요. 예. 뭐 하필이면 또 그때 그걸 또 이 양반이 보셨네. 밥 식사하시는 와중에. 네네네네. 아이고야. 그런데 나는 그거는 우리 박선영 후보께서 화는 나겠지만은 네. 박선영 후보께서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덜컥 이 100% 여론조사를 갖다 하자 그러면은 자 이제 교첩룰을 갖다 다 합의를 갖다 어기고 이탈하고 하겠구나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게
합의 이후에도 계속 막 저기 했다고 그러면은 근데 그 합의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도 아니고 뭐 합의 이후에 했다 그러면 그래도 또 이해를 다 할 수가 있는데 합의 이전에 김세희가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단일을 갖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정도 비판은 공적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왜 김세희한테만 그렇게 대로를 갖다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둘 간에 어떤 개인적인 언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서울 학부모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부터 낙선운동 시킨다 하면서 막 그런 그 일들이 온 곳곳에서 다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갑자기 대로를 갖다 해주고 그다음날 또 다시 그 이 봉합됐던 것 같다. 그럼 지금 다시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뭐 다시 재봉합이 됐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건 이제 뭐 그 이후로는 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할 도리를 갖다 다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페이스북에 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사과문도 올렸고 그리고 또 일정 다 취소하고 어제 대구에 가가지고 그 이 지방분들이 선출인단에 그 등록을 했다 그러면 투표하지 말라고 요구를 갖다 했고 그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그 뭐 저기 거주지 속이고 투표하고 여론 조작하고 뭐 하는 거는 사실은 좌파 586 대깨문 운동권의 전매 특허지 우리 우파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 일부 댓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네. 지금 우리 네 분 후보님들께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이미 합의할 때부터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만 그럴까요? 아마 저는 이 가세연 방송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지만은 제가 보냈던 왜 이제 그 이 선출인단 등록 링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전국을 갖다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다 돌아다녔는데 그 링크 보내는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은 서울 거주자임을 갖다 확인하고 서울 거주자만 하라는 멘트를 갖다 남김없이 다 네. 보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박선영 후보님께서 보냈던 그 링크 네. 그것도 아마 전국을 다 돌아다녔을 겁니다.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참 그 골치 아픈 게 저희도 이제 그 대선 때 여론조사를 좀 해봤고요. 해보는데 이제 당장 이제 그 보선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부터 해서 지금 우리 초미의 관심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샘플을 하려다가 보면은 제일 저희는 대선 때 그 ARS 조사를 했어요. 네. ARS 조사를 하고 그 대상의 범위도 유선, 무선 섞었고 그리고 특히 무선일 경우 안심번호는 안 썼거든요. 네. 안심번호라는 게 그 통신 3사가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심번호를 쓰게 되면은 소위 요즘에 많이들 쓰는 알뜰폰. 네. 알뜰폰 사용자가 전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안심번호는 안 썼는데 네. 이번에서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대표성이 ARS 때 서울 시민입니까? 예스 노를 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이 아니면서 예스 눌러놓고 나면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선관위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안심번호라는 게 통신 3사가 제공해 주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통신 3사가 제공해 주는 번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가입할 때의 네. 주소고 네. 그 사람이 통신사로 가입을 할 때 그걸로 해놨는데 중간에 차일피일 하다가 어떻게 경기도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그냥 거주를 하면서도 통신사의 주소를 안 바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에 이제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완벽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결점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 트집 잡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도 선의를 갖다 믿고 가자라는 게 이제 그거였고요. 다만 후보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그런 범법 행위를 갖다 부추겼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감방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안타까운 건 하여튼 우리 뭐
특히 조 의원님도 그렇고 박성현 의원 두 분 또 의원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네. 평상시에 친분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좀 대승적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네. 또 우리 조 의원님이 우리 박선영 의원보다 아래니까 또 이렇게 잘 받들어 모셔서 잘 이번에 최초로 한번 이 단일화 대오가 예. 조영달 후보는 취지도에 하더라도 이 단일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제가 이제 생각이- 첫 이제 그 단일화 토론회에 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도 저는 단일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는 시청자분들하고 서울 시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한번 약속하면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제 뭐 박선영 후보 캠프 관계자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일단 박 후보 캠프 쪽에서도 뭐 단일화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네, 그런 의지는 뭐 분명히 하셨습니다. 깨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네. 네. 저도 뭐 우리 누님의 성품이 네, 좋으신 분이에요. 네. 뭐 그럼 그분만큼 또 이렇게 그 일관성을 가지신 분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네. 말입니다.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은 네. 후보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후보 옆에서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후보가 이제 못된 사람도 말 갖다 이제 듣게 되면은 그 혹시 우리 대표님 옛날에 미국 서부 시대 때 이제 금광일품 있을 때 네, 예, 그 골드 피버 그러죠. 예, 예.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눈빛이 완전 광인의 눈빛이 되는데 저는 그런 눈빛을 갖다 몇 번 봤어요. 예. 하여튼 후보 주변에서 후보를 갖다 이제 광인으로 만들지 말기를 갖다 생각을 권유 갖다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사실은 처음에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한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 막 웃으면서 하고 저기 했고 좀 뭐 무리한 걸 다 하자는 주변에 뭐 참모들도 있지만은 그 말도 다 무시하고 그냥 뚜벅뚜벅 하여튼 이 목표를 당해서 흔들리지 않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누구보다도 하여튼 선거는 제가 선거를 또 여러 번 치러봤지 않습니까? 후보가 본인이 중심을 갖다 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순간에 뭐 이렇게 하면 몰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요. 그런 마법의 몰약은 없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게 또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그 우파 이 교육감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서로 네 분 간의 단일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조영달 후보가 끝내어 고집을 해가지고서 지난번 조 의원의 그 당선을 만든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우파 후보 4인 만의 단일화를 거쳐가는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성공적으로 됐다면 그거 자체도 우리의 좋은 경험과 선례와 관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혹시나 조영달 씨 때문에 또 억울하게 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죠. 그렇더라도 이 우리의 우파 단일화라는 과정 자체가 제가 조금 깨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과격한 용어를 갖다 쓴다 그러면은 네. 이 대오에서 이탈하는 사람은 네. 우파 그 시민 사회부터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저는 과격한 표현이지만 말려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갖다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예, 그 동력을 갖다 말려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네. 깨는 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네. 예.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입 밖에 낸 약속은 지키는 게 보수주의자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 그 시스템의 결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사합의를 다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단일 후보를 갖다 뽑아서 그분을 하여튼 저기 우파교육감으로 세워야 된다. 전 제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이 단일 후보 되는 분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자, 오랜 시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뜻하신 바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